네, 이번엔 KBS 48기 전속성으로 입사하게 된 이도하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조별과제 발표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딱히 큰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장 발표를 잘할 것 같아서 나서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나서서 했는데 교수님께서 굳이 그 강의가 끝나고 면담을 하시면서 자네는 성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어떤 계기로 시각장애인 외화에 참가를 하게 됐어요. 시각장애인 외화를 하면서 이게 내 길일 수 있겠구나 하는 왠지 모를 확신이 들어서 이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된 것 같습니다. 공부는 학원을 다닌 건 4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2차, 3차 시험을 보면서 주변의 기대 그런 거에 압박감을 느꼈을 때가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이 공부는 정말 적은 가능성을 두고 싸우는 시험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너 정말 준비가 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게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게 조금 더 성우 공부 이런 것보다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 작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내가 성우를 직업으로 삼으려면 어떤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그냥 그런 모든 상념들을 없애버리고 성우라면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우는 가장 수동적인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우라는 것을 동경해서 성우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지망생들이. 근데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게 조금 중요하지 않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어떤 경로든 어떻게 부딪혀서든 알아내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부분으로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우 공부를 하면서 제일 처음 합격을 했던 건 투니버스. 네, 저번 투니버스 그리고 그 이후로 작년 KBS, 올해 EBS 최종에서 떨어지고 2주 뒤에 있는 KBS 최종 시험에서 붙게 되었었습니다. 2차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뻔하지 않게 연기해야겠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다른 분들과 차별점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제가 배웠던 수업 중에 캐릭터를 직접 창조하고 그 캐릭터로 단문과 극을 만들어 보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를 하면서 늘 들어왔던 게 그 인물이 되라. 그 캐릭터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이 사실 너무 와닿지가 않아서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집중했으면은 나 지금 집중해서 그 캐릭터가 된 것 같아 하고 합리화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인물을 만들어보고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인물이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 생각해보고 한마디 한마디 적을 때는 그 4줄의 문장을 단 2마디로 줄여야 하는 그런 과제였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말은 뭐고 이 캐릭터가 가장 할 법한 말은 뭘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자 두자 쓰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몰입과 집중, 그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은 정말 그 캐릭터가 할 만한 말은 아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깨달았을 때 KBS에서 불러줬던 것 같습니다. 이 성우 공부라는 건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제가 필요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슬럼프에 빠졌던 건 내 능력이 부족한 걸 내가 아는데 너무 하기가 싫다. 그런 게 저는 슬럼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여행도 가고 독서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억지로 일을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성우 일을 직접 부딪히면서 남들이 요구하는 바를 수행해 나가면서
저는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야 하니까 이겨냈던, 억지로 하면서도 막상 일을 할 땐 즐거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셨던 분은 정미숙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미숙 선생님께 한 1년 정도 수업을 받았고, 그때 동안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모든 커리큘럼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았었는데, 그러면서 매번 과제마다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 창조? 그 부분에서는 이 캐릭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깨달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희노애락 애호욕구에 대해서 몸 상태에 관해 기록하는 과제를 주셨을 때는 내가 기쁠 때 어디에서, 제가 사실은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어떤 마음인지, 근데 감정이란 건 신체의 변화가 동반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기쁠 때는 연구개가 들리기도 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도 연구개가 들리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단적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과제도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은 너무 확신에 가득이 차 있어서 정말 현장에 가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렇다는데 내가 굳이 고민을 해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너무나 내용에 집중해서 해 라고 그냥 말씀을 하셨고, 저는 내 목소리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거기 가서 긴장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고, 선생님께서 내용에 집중하라고 하니까 내용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선생님만이 가지고 있는 포스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시험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원찬 선생님께서는 꾸준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태도와 몸가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시험 치기 전에는 찬물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이 시험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다음 시험에서 포텐이 터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민혁 선생님께도 꽤 오래 가르침을 받았는데, 민혁 선생님께서는 사실 저는 선생님이 너무 목소리가 좋아서 찾아갔었거든요. 그냥 장민혁 성우는 저렇게 목소리가 좋은데 비결이 뭘까? 라는 간단한 생각으로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으러 찾아갔는데, 정말 목소리는 목소리 고민이 만드는 게 아니구나. 선생님께서는 훨씬 많은 깊은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표현됐을 때 목소리가 좋다라는 단적인 평가가 됐을 뿐이지, 선생님께서는 이 인물이 이 말을 하기까지 어떤 뉘앙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소리 고민을 한다고 소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부분을 봤을 때 소리가 좋아지는 거구나 라는 걸 민혁 선생님을 보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주원 선생님께도 배웠는데, 정주원 선생님께서는 이 공부가 진짜 재밌는 거구나, 이 공부가, 이 성우라는 직업이 물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헤쳐나가야 될 길이 있다면 이 길이 가장 즐거운 길이겠구나 라는 걸 정주원 선생님 수업에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발성 수업이, 저는 저의 기본기를 처음으로 수업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발성 수업보다 연기 수업이 재밌어서 연기 수업을 오래오래 받다 보니까 나중에 발성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케이스여서 어떻게 하면 발성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분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발성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두현 선생님께서는 확실히 정리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철학이 정말 근본적이고 성우 연기에 접목이 될 법한 부분이 정말 많아서 고두현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옛날엔 발성 때문에 표현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서반석 선생님께도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애니메이션 속에서 어떻게 캐릭터가 살아있는지 그 표현을 정말 많이 시연해 주시는 선생님이신데, 그 시연을 보면서 정말 많이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공부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기여서 지금 들었으면 더 많이 깨달음을 얻었을 텐데, 그때도 캐릭터가 살아있으려면 적어도 저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저한테 가능성, 성우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선생님이 서반석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의진 선생님께도 제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의진 선생님은 정서적으로 정말 많이 의지가 되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성우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라는 게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일인데, 최의진 선생님은 정말 자기 일처럼 슬퍼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경향이 있으셔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 대신 슬퍼해 주고 저 대신 기뻐해 주시니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마음이 힘들고 고민이 되고 그런 시기가 선생님께 수업을 받았을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원장 선생님이신 고구인 원장 선생님께서, 제가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심화반의 헬퍼라는 제도로 몇 번 수업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애니메이션 더빙에 관해서 정말 그 쏙쏙들이 요소만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됐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건 진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부딪혀봐야 아는 것들을 알기 쉽게 알려주시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흡수를 많이 못했었는데, 그때 알려주셨던 것들이 진짜 지금 와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고,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내가 한 번 더 수업을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학원 선생님은 아니신데 민트 사운드 대표님이자 민트 보이스 아카데미 대표님이신 이학래 실장님이 전적인 믿음을 주시고 정말 많은 일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책상 앞에 서서 30분, 한 3시간 동안 수업 받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정말 실제로 일을 하면서 책 한 권을 끝냈을 때 그것들이 정리되는 것들이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이 이론이 쌓이면 실전으로 부딪혀봐야 되겠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1차 시험 발표 이후 정말 짧은 시간을 두고 2차, 3차 시험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적절한 커리큘럼으로 특강을 준비해줬던 게 실제 시험에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시험을 앞두고는 위성적인 판단이 잘 되지 않았었는데, 특강에서 김한나 성우님 그리고 박상훈 성우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조언들이 정말 실전 알짜배기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김한나 성우님께서는 뻔하게 연기하지 마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평소에는 어떻게 하면 전형적으로 작가가 쓴 대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왔는데, KBS 현장 시험은 조금의 귀지가 필요한 시험이 아니었나. 그 문맥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심사위원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림은 어떤 게 있나. 김한나 성우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박상훈 성우님께서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일지를 얘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고개를 까딱하고 공중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분들이 안 좋게 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실제로 현장에 가서도 제가 연기가 끝났을 때 감사하다고 진실되게 말씀을 드렸던 게 다음 연기, 그 다음 연기, 장기는 뭐가 있어요? 어떤 걸 잘해요?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왔어요? 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었나. 그래서 박상훈 선생님께는 정말 많은 태도적인 도움을 받았고, 김한나 성우님께는 현장에서 연기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나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단기간에 정말 쏙쏙들이 준비해준 민트보이스 아카데미한테 정말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2차 때는 연기를 3개 했고, 준비한 연기 하나, 콜 2개 이렇게 받았고, 최종 시험에서는 5개의 단문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준비한 연기 하나, 그리고 나머지 단문 4개를 전부 다 했었고,
장기자랑이랑 질의응답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보여드리고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시험이 저한테 마지막 시험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KBS에서 저를 불러주실지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 결과와 당락에 좌우되는 공부보다는 내가 성우로서의 역량을 가지려면 어떤 걸 채워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수동적인 예술가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지만 써주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쓰임이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들을 직접 일을 하고 부딪히면서 알아봤던 것 같고, 그런 게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이런 걸 잘할까?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보다는 나한테 이런 일이 들어왔구나,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하고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그런 태도가 정말 많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되고 싶은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집중하면 시험 당락에 좌우되지 않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시험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고민처럼 당락에 많은 마음을 쓰고 다음이 있을까, 다음 시험이 있을까, 이 길의 끝이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텐데, 정말 믿고 달려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너무 되고 싶은 모습에 치중하기보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집중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잘해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나아가면 앞으로 좋은 결과 정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험은 정말 마음 먹고 끝까지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